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준이에요. 치료 끝나는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알잖아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들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에 그럴게요 하는 순간 나중에 보상받을 청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제일 의심해야 될 신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빨리 끝내야 우리 보험사가 이득이야 이런 뜻이에요.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으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너무 조금인 거 아니에요? 위자료가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병원 오갈 때 교통비 하루 8천 원. 이런 게 다 보험사 약관 기준에 다 들어가 있고 같은 2주 진단인데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모르면 15만 원, 제대로 알면 300만 원. 그 차이를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향후 치료비 없어졌다. 합의금 이제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오늘 팩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대표 변호사 김용호입니다. 딱 5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합의금 교통사고 이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랑 통화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통화하고 내고 하세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2주 진단 사고가 났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항목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항목 하나가 위자료예요. 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서를 끊잖아요. 2주 진단이 나오면 부상 등급이 12등급에서 14등급 사이로 분류해요. 보험회사가. 예를 들면 뭐 염자, 타박상 같은 건데 2등급에서 보험사가 약관으로 정해놓은 위자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게 다예요?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통원 교통비. 병원 다닐 때 교통비를 하루에 8,000원씩 쳐줘요. 10번 병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8,000원 곱하기 10회 8만 원이죠. 20번 갔다 오면 16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요즘 택시 한 번 타면 왕복에 2만 원 넘는 경우 대수잖아요. 또 세 번째 항목이 있어요. 이제 실제 치료비죠. 이게 좀 중요하죠.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별도로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합의금과는 별개예요. 그리고 항목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향후 치료비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위자료 아까 말씀대로 15만 원에 교통비 8만 원을 더하면 23만 원이에요. 합의할 수 있을까요? 합의할 마음이 생겨요? 아니요. 없죠. 보험사도 잘 알죠. 그래서 보험사가 앞으로 병원을 더 다닐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항후 치료비를 부셔서 얹어주는 듯해요. 이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이게 붙으면서 합의금이 이제 100만 원 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합의 범위가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기준으로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가 실제 협상 범위고요. 상황에 따라서 한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처음부터 그 금액을 딱 제시하나요? 그럼 얼마나 좋게요. 절대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에서 70% 수준이에요. 제 지인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후방충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처음에 200만 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 그 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최소 400만 원은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시한 금액의 중간선으로 저희들이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에 제시됐고 그 친구가 좀 마지못해서 합의하는 차원에서 그냥 합의가 됐어요. 자, 처음 제시받은 200만 원에서 350만 원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세게 말한 것으로 보험사가 쫄아서 이 사람은 낮춰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그냥 막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보험사와 협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원 치료를 몇 번이나 다녀야 해요? 혹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문제가 합의금에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통원 횟수가 한 7회에서 10회는 넘어야 이 사람 진짜 치료받았구나, 크게 다쳤구나 이렇게 하는 그 근거가 생겨요. 3-4번 다녀와서 합의하자고 하면 보험사도 별로 안 다쳤네? 조금 깎아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그럼 그냥 약간 횟수만 막 채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횟수도 중요한데 진료 기록에 뭐가 남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병원 가서 목
뻐근해요. 한마디 하고 물리치료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진로지력지에 목 뻐근하고 뭐 판단해서 이렇게 기록지에 적어주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남아요. 그럼 나중에 보험사가 그 기록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단순 염자로 치료받았네. 이 정도면 이자를 기준대로 최대한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고가 들어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가령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이 뻐근하고 운전할 때 고개도 들리기가 불편하고 잠자리에서도 자세 잡기가 불편해서 잠을 뒤척이고 또 업무 볼 때 집중이 안 돼서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요 하면서 받아 적어줘요.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얘기를 사례로 들여서 말씀드릴게요. 100대 빵 후방 추돌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입원은 안 하고 한 달 동안 일 때문에 꾸준히 통원 치료를 다녔어요. 매번 병원에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합의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5만 원부터 시작한 합의금이 200만 원 나왔어요. 입원 안 했어요. 입원 통원만 했어요. 그런데도 2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 진로 기록이 쌓이면서 보험회사가 진로 기록지를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불편하구나, 많이 다쳤구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았구나, 이런 게 서류로 입증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험사가. 보험사에서 중간에 계속 이제 슬슬 마무리 하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때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아직 치료 중인데 많이 좋아지셨죠? 이 말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치료 종결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는 이처럼 말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만 말하세요. 아직 치료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종결 판단해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연락 드릴게요. 치료 끝나는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알잖아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들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께 계속 하소연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록지에 남잖아요. 그걸로 보험금 합의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만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리고 반드시 꼭 해야 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뭐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이런 말 안 하시겠죠? 둘째, 생각보다 괜찮아요. 셋째, 보험관계 일을 좀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은 보험회사에서는 다 이거 녹음해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자 본인이 뭐 괜찮다고 했다, 이렇게 보고서에도 쓰고 기록에도 남아서 합의금 산정에 반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넷째로 이런 말도 조심하세요. 뭐 크게 다치신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대인 접수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럴게요 하는 순간 나중에 보상받을 청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대인 접수는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보험사 권유로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얼마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오면요, 절대 먼저 금액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먼저 계산해서 보험사에서 얼마 책정됐는지, 합의금 얼마 주실지 알려주세요. 그 숫자가 나오면 그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에서 70%에 불과해요. 담당자가 이 이상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랑 차이가 너무 크네요. 팀장님이나 결제 권한 있는 분께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보험자 당담자한테는 결제 한도가 있어요. 낮은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도가 더 큰 사람한테 넘어가고 거기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분 쉽게 안 넘어오네, 이런 신호를 받은 거예요. 합의 제안이 왔을 때 바로 사인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합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 이게 끝이에요. 나중에 아무리 아파도, 휴유증이 생겨도, 심지어 휴장애가 생겨도 추가 보상 받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나고 6개월 동안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보험회사에서 자, 이제 충분히 치료 받으셨죠? 하면서 9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분이 돈도 좀 급하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해버리셨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사인했는데 지금도 제일 후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6개월을 다녔는데 90만 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사인 전에 다음에 이것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1, 산정 내역서를 꼭 먼저 받으세요. 자, 보험사가 금액을 제시할 때 이 정도면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만 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항목이 다 나오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정 내역서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합의 전에 산정 내역서 한번 보고 싶은데 먼저 보내줘 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내역서에 보면 과실 비율이 책정이 좀 잘못돼 있거나, 혹은 우리에게 너무 높게 잡혀 있거나, 혹은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통원 치료 받은 내용이 빠져 있거나, 향후에 내가 치료받을 치료비 항목이 생략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확인 두 번째, 휴업 손해를 꼭 챙기셔야 돼요. 직장인만 휴업 손해 받는 거 아닙니다. 주부도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기준 하루 약 주부 일당
연장이 10만 원입니다. 프리랜서도 자영업자도 증빙만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확인 3. 빨리 합의하면 더 드릴게요. 이 함정을 조심하세요. 보험사에서 지금 합의하시면 금액 좀 더 올려드릴게요 하면 보통 사람 좀 다들 솔깃해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제일 의심해야 될 신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료 중에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합의하면 더 준다 이런 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빨리 끝내야 우리 보험사가 이득이야 이런 뜻이에요. 치료가 본인이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끝났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2026년부터는 약간 향후 치료부 이런 게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향후치료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치료비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또 병원을 가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 아플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미리 드립니다 라고 보험사가 유혹할 거예요. 합의금이 얹혀주는 돈인 것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약관에도 없어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끝내려고 관행적으로 주던 돈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있죠. 그게 폐해로 이어져요. 2023년 한 해만 해도 향후 치료비로 지급된 금액이 1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왜 문제냐 하면 그 돈 결국 누가 낸 거예요? 우리가 내요,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보험료만 내고 있는 운전자가 2,4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 사기, 나이롱 환자, 과잉 진료 문제도 다 이런 향후 치료비 구조에서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 2월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를 했어요. 경상 환자한테는 향후 치료비 이제 안 줘요. 이 발표가 나오면서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어요.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거는 환자 치료권 침해다. 한의계에서는 뭐 면허 반납하겠다. 이렇게까지 반발이 된 거예요. 그 영향이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 또 터져 나왔고 결국 국토부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 이후로 1월부터다, 3월부터다, 4월부터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2026년 4월에는요. 시행기간을 준비하던 인력 채용까지 잠정 연기됐어요. 공식 발표로 6월 30일 이후에 일정을 다시 알리겠다고 고지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고 난 분들은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식 제도는 안 바뀌었는데 보험사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차피 곧 없어질 거 지금부터 줄이자. 이런 분위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예전만큼 쉽게 얹어주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줄어든 금액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보험사가 오기 전에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교통사고 처리 중인 분들한테 꼭 보내주세요. 합의하기 전에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보험사에서 얼마 제시 받으셨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집현전 김용호 변호사였습니다. 억울한 분들 옆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